이 사람의 운명이나 팔자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 밑에서 자라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또 어느 지역, 어느 학교, 또 어느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외생 변수 없이 본인이 타고난 연월일시, 즉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외생 변수, 주변 환경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지역에 따라 또 배우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사주팔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주팔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좀 어떠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어떠한 기운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 발달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책도 보시고 또 여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건지,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 어떠한 요소를 좀 잘 봐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앞으로의 운명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고요.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또 본인들하고 생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공부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하시고 처음 듣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좀 가급적이면 쉽고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이 타고난 이 팔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라든지 이런 게 변합니다.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연월 일시에 8개 글자가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연, 월, 일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난 기운입니다. 이 태어난 기운, 연월 일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연월 일시가 두 글자씩 되어 있다는 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기운을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기운을 지지라고 하는데, 이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주고받느냐? 이 천간을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면 지지는 땅의 기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 주체와 객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주체는 태어난 날의 기운 중에 이 일간이라는 것을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주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주체가 무엇이냐, 어떤 게 근본이고 객체, 거기에 따라서 또 따라오는 변수는 무엇이냐, 이 객체는 외생 변수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나를 기준으로 나머지 7글자가 생극체화, 생극체화라는 것은 생하고 또 제압하고 또 극하고, 생극체화, 극은 어떻게 당하고 또 합이 돼서 어떠한 기운으로 변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이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서로 주고받고 제압하고 제어하고 또 변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 주객을 알아야 되는데, 이 주체는 바로 주체가 뭐냐, 일간이라고 합니다. 일간은 내가 태어난 나의 근본, 나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월간 밑에 있는 이 월지, 이것을 월지라고 하는데, 월지는 이 내가 주체가 되는 내가 몇 월에 태어났느냐, 즉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이냐 가을 겨울이냐에 따라서 이 내가 태어난 주체가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며칠날, 이거는 일지라고 하는데, 즉 몇 월 며칠 나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8글자 중에서 즉 내가 태어난 나의 주체 일관과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에 태어나는 이 월지와 일지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기운이 즉 일간과 월지와 일지 이 세 가지 기운이 거의 사주에서 6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연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띠는 이제 연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월간과 시간, 시지를 놓고 보는데 사람들은 당신 띠가 뭐야? 이건 띠를 나타내지. 연지라고 하는데 이 연지는 바로 띠를 나타냅니다. 이 띠는 물론 이제 연초에 놓고 봤을 때 당신 띠가 무슨 띠냐 이렇게 물어볼 때 띠를 좀 많이 옛날에는 중점적으로 봤지만 중요한 거는 띠보다는 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객체가 되는 기운을 일반적으로 뭐 연간, 연지, 그 다음에 시간, 시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머지 30에서 4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이거는 3개고 나머지는 기운적으로 봤을 때 5개인데 나머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태어난 날의 일간과 태어난 날 달이죠. 달 월지와 그리고 일지만 어느 정도 알아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든지 근본적인 그 힘의 세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일단 몇 월 며칠생이냐 중심적으로 나는 어떠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간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일간이 기운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기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일간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의 기운, 두 번째 화의 기운, 토, 금, 수의 기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이 목의 일간 중에는 여기 이제 양간이라는 게 있고 음간이라는 게 있는데 양간은 갑이 되고요. 음간은 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의 기운은 양간은 병이 되고 음간은 정이 되겠죠. 토는 무, 기가 되고 금은 경, 신이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요즘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는 임계가 되는데 즉 이 목의 기운, 화기, 토기 이렇게 있는데 이 성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냐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는 어떠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느냐 이것을 잘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목은 또 양의 기운 간목을 갖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음일날인 을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느냐 금 같은 경우는 경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느냐 신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나의 주체가 목이냐 화냐 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주의 전반적인 이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있는데 이 지지 같은 경우는 목 같은 경우는 지지가 양지가 역시 있고 음지가 있습니다. 양지는 인이라고 하고요. 음지는 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 같은 경우는 양지는 오가 되고요. 음지는 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은 오가 되지만 이게 이제 체와 용이 바뀌어서 나중에 따질 때는 이제 이 사를 먼저 기준으로 삼고 양으로 보고 또 오를 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체와 용이 쓰임새가 체라는 것은 태어나기는 양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쓰임새는 음의 기운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체와 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는 2개가 있죠. 진술이 있고 충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충미는 음으로 보죠. 그리고 금은 신금이 있고
그리고 유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수도 이 화와 같이 체용이 바뀌는데 일단 양기는 자를 보는 거고요. 음은 해를 보지만 나중에 쓰임새에서는 이게 음과 양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목의 기운, 그 다음에 지지는 목은 인묘, 화의 지지는 사오인데 이제 오가 양으로 보고 사가 음으로 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0개,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를 가지고 모든 게 다 이제 팔자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몇 월 며칠이 중요하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잘 아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목의 기운이 인묘진 봄에 태어났느냐,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오미 여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목인데 신유술 금기를 갖고 태어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내가 만약에 임이나 개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인묘진 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사오미 여름에 태어났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체가 무엇이냐, 내가 목이냐 화냐 이걸 아시고, 그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인묘에 태어났느냐 오사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진술충미에 태어났느냐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계절을 볼 때 인묘진을 봄으로 보고요, 사오미는 여름, 그리고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진술충미, 이 진술충미는 각 계절의 환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진술충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잘 푸느냐 못 푸느냐 결정되는데, 이 진이라는 것은 인묘진 목기의 환절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로 따진다고 하면 인묘진이니까 음력 3월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술은 우리가 신유술이니까 결국 가을에 7, 8, 9에서 이거는 음력 9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겨울에 해자축이니까 음력 12월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미는 사오미니까 음력 6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진술충미의 성향은 이게 토의 기운이지만, 만약에 어떤 달의 계절의 기운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것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진월생이냐 수월이냐 축월생이냐 미월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럼 근본적인 기운은 토의 기운인데 이게 토의 기운입니다. 원래 진술충미는. 하지만 이 토의 기운이지만 우리가 이 계절로 따졌을 때 몇 월생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토의 기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계절의 기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월생이다 그러면 진월생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진이지만 목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수월생이다 그러면 이거는 토의 기운이지만 금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월생이면 수의 기운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임수일간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임수일간에 이 사람이 진월생이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원래 진이라는 것은 토기이지만 토국수 해서 따지고 보면 나를 극하는 기운, 편간의 기운이지만, 이럴 때 이것은 진은 어떻게 보느냐, 목기로 봐야 되니까 수생 목이 되겠죠. 그럼 목이면 뭡니까? 이 사람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육친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걸 따질 때는 나의 편간의 기운이지만 이걸 무조건 편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거는 식상의 기운, 식신상관, 특히 식신의 기운으로도 봐야 되고, 특히 이 안에
우리가 지장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을개무라 그래서 개수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개수는 상관이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수기가 있기 때문에 식신상관의 기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절로 따진다고 하면 원래 나를 극하는 기운이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기운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식신상관이 사주에 없어도 이거는 식상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을 가지고 여기서 몇 월에 무슨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잘 봐야 사주가 풀립니다. 단순하게 이건 편간이니까 편간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고 나를 극하니까 무조건 내가 신약할 땐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거는 목의 기운으로 봐서 이 사람은 식상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라든지 돈을 만드는 재주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뭔가 자기 표현의 걸 나타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기운 쪽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는 이건 좋다. 그리고 또 진이 우리가 삼합의 기운으로 보면 이 임수의 기운으로 봤을 때 삼합으로 봤을 땐 묘고 신자진이니까 또 수국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몇 월생이냐 해서 특히 진술 충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만약에 목이라 그러면 인묘가 태어나면 그냥 그거는 목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은. 하지만 이 진은 토로만 보면 안 되고 토도 될 수도 있고요. 수도 될 수도 있고 목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주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지만 이 주체가 몇 월에 태어났고 어떠한 기운, 특히 진술충미 무엇을 갖고 태어났느냐 이걸 환절기라고 하는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 술이라는 것은 음력 9월이니까 만약에 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편간의 기운은 있지만 여기에는 인성의 기운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유술이기 때문에 금기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성의 기운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축이라고 하면 이 물이 겨울에 숙이니까 수가 동토가 꽝꽝 얼음 그러니까 얼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의 일간 주체를 보고 몇 월 그리고 이 일지가 며칠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주의 전반적인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앞으로 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될까 기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객을 보는데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객으로 보시면 돼요. 종속변수예요. 종속변수. 종속이라는 것은 따른다는 얘기죠. 주변수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머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운 특히 이 월지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왜? 내가 물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게 물의 기운을 태어나서 한여름에 태어났다고 하면 물리 입장에서는 물론 주변에 호수나 바닷물이라고 대수 내가 수기가 많다고 하면 아무리 태양이 뜬다 그래도 마르지는 않겠죠. 그런데 난 달랑 이게 물 하나 있는데 주변이 다 온통 불바다 그러면 다 이때는 화다 수중이라 그래서 화가 많으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증발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역에 보면 우리가 수화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화기제는 뭐냐면 능이 물은 수는 화를 제압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게 64개가 화수미제죠. 화가 너무 강하면 이 수는 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일간의 이 주체가 몇 월에 태어나고 나머지가 어떻게 서로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이 팔자가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을 나머지 숫자로만 파악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이게 나머지 여기에 천간에 뭐 세 개가 떠 있고 여기도 지지가 뭐 이렇게 연지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만 내 편이어도 이건 나머지 네 개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생 2명 있고 초등학생 한 10명 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일단 대학생 2명 있어도 힘이 더 세니까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를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초보자분들 아니면 사주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은 게 이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주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의 세계, 또 균형, 또 상생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제압을 하고 도와주는데 그 제압하는 힘이 센지 약한지, 그리고 숫자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뭐 기운이 세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요러한 부분을 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제 대운에서는 어떠한 기운이 오고 또 세운에서는 어떠한 기운이 오는데 이 대운과 세운이 나한테 좋은 기운으로 오느냐 나쁜 기운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인제 운기가 달라지고 또 운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뭐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주를 잘 모르시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주에 관심이 있고 만약에 공부를 하시고 싶다, 또 앞으로의 세상이 제가 또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024년 풍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구운이 오면서 세상이 이 화의 기운으로 바뀐다. 화라는 것은 정신, 문화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컨설팅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불에 관계된 직업, 전기전자, 뭐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세상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상담, 사주도 화의 기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기운을 갖고 태어났으며 몇 월에 태어났고 며칠 날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특히 이 진술충미와 태어났을 때 그 진술충미는 무조건 계절, 이게 만약에 시지라든지 일지, 연지에서는 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술충미, 특히 몇 월생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진술충미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잘 하시고, 오늘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나는 이 주체가 뭐냐, 일간이 뭐냐, 그리고 이 일간에 이러한 기운이 있는데 이 일간의 기운이 몇 월생, 어떠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느냐, 특히 진술충미 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을 때는 그냥 무조건 토로만 보면 안 된다. 주루국 계절의 기운을 놓고 봐야 된다. 특히 월지는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다양하게 좀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특히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세밀하고 좀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쉽게, 물론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올려놨는데, 그동안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올려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